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재미있고 깊이 있게 분석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뷰앤프리뷰의 진행을 맡은 박혜원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는 구정 이후에 첫 번째로 시행되는 경마주간이었습니다. 휴장 이후에 첫 번째 경마주간이었기 때문에 매경주가 풀게이트 접점 구도로 시행이 됐는데요. 특히나 3일 금요일 7경주에서는 인기가 하위권이었던 사일런트라고와 그리고 레이디 차터드가 각각 입상에 성공하면서 복승식 1170.2배 그리고 쌍승식 2232.7배라는 초고배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경마주간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는 어떤 흐름으로 흘러갈지 지금부터 리뷰앤프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해설에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는 새벽훈련 전문가 강호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어떤 경주말을 선정해 주셨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만나볼 코너는 제것말을 찾아라 코너입니다. 공백이 길었던 휴양말을 비롯해서 심판 처분을 받은 경주마들까지 과연 얼마나 경주력을 회복했는지 분석해봅니다. 오늘은 이태복 전문위원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새벽훈련 전문가 강호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태복 전문위원님이 처음 방송 때 추천해주신 마필 두 마필 무패와 블랙 사파이어를 추천해 주셨었는데요. 첫 시간부터 이 두 마필이 인기 하위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했어요. 정말 저도 알찬 정보를 들었다는 소식에 굉장히 뿌듯했는데 현장에 계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지난주 재건마로 첫 번째로 첫 주에 언급을 드렸던 이태복 의원님께서 언급을 드렸던 무패와 블랙 사파이어가 입상 우승을 차지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조교 체크하면서 상태를 일단 좋게 봤고요. 일단 이태복 의원님께서 복귀로 잘 두 마리를 꺼내 주셨는데 방송을 보셨던 분들도 또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앞으로도 이태복 의원님께서 도움을 많이 주실 거고요. 좋은 마필들, 재건 마필들 추천해 주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벌써 금주 추천해 주실 재건 마필이 어떤 마필인지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주도 재건마를 찾아라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추천해 주실 재건마는 어떤 마필인가요? 첫 번째 마필 추천드리기 전에요. 이태복 의원님께서 준비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마필을 전달받고 이 주관적인 견해 없이요. 이 객관적인 정보만 언급을 드린다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마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조 토마스 마방입니다. 국내산 5등급의 스마트 레이디가 되겠습니다. 김재선 마방에서 이만 마방, 이만 마방에서 토마스 마방으로 이적 후에 오래간만에 출전을 합니다. 재검 내용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마필에 대한 설명, 부연 설명 같이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9일 주행 심사를 받았습니다. 박재희 기수가 기승을 했고요. 6번 게이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순발력이 제법 있는 마필입니다. 좀 스플린터 계열로 보는 쪽이 맞고요. 내선 쪽에 퍼펙트 신화가 레이스를 이끌고 2선 외곽 쪽에서 차분하게 박재희 기수가 레이스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선두권 공략 마필입니다. 고개가 아직은 조금 높고요. 스플린터 계열의 지구력이 약간은 부족한 그런 전형적인 선두권 선행력 마필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사코노도라 직선 구간에서 차분하게 박재희 기수가 힘한 배우 결승선을 가까이 두고 있고요. 이 마필 가는 대로 차분하게 몰아주면서 마필에 큰 무리 없이요. 차분하게 결승선 앞두고 있습니다. 공백치고는요, 발걸음도 상당히 경쾌해 보였고, 사코노도라 발바꿈도 상당히 매끄럽게 되는 모습 속에서 결승선 차분하게 통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김재선 마방, 이만 마방, 토마스 마방으로 이적 후에 장기 공백 후에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체를 보면 이 480kg대, 90kg대 이렇게 마체가 단단한 마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골격 자체가 상당히 단단하고 큽니다. 직전 공백 후에 나오는 레이스에서요, 이 체중이 좀 많이 빠지면서 나왔습니다.
체중이 좀 많이 불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장 마체중 잘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행과 선입을 오갈 수 있는 강점이 있는 마필로 그래도 보여준 걸음은 선행을 좀 나서야 좀 더 띄워주는 그런 부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편성을 보시면서 선행을 나설 수 있는지 먼저 체크할 필요가 있는 마필로 첫 번째 마필 스마트레이드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레이디는 작년 8월에 5등급 승급전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그리고 이후에 6개월 장기 휴양에 들어갔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경주로를 복귀하는데 이번 주에는 금주 금요일 6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스마트레이디가 지난 경주에 부진을 만회하고 이번 경주에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로에서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제것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선정해주신 제것마 어떤 경주마인가요? 두 번째 마필은요. 33조 권승주 마방의 1등급 마필 돌아온 현표입니다. 2세 브리더스컵 대상 경주를 우승으로 승승장구를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상간마 대상 경주 3세로 올라가면서 기대를 많이 모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조금 아쉬웠던 경주력 보였던 돌아온 현표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한번 재검하면 확인하시고요. 이 마필에 대한 부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주행검사를 받았습니다. 8번 게이트 최시대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선출입이 자유롭고 돌아온 현표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만큼 이 능력이 출중했던 마필입니다. 선두권에 빠르게 붙기도 하고요. 여의치 않으면 중위권 전개. 그것도 여의치 않는다면 바닥에서도 추입을 할 수 있는 능력 마필입니다. 주행검사는 차분하게 선두권 공략을 하면서 2선 선입전개 차분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주행 재검마와 연습 주행마 그리고 데뷔전 맞은 망아지들과 같이 주행 심사를 받으면서요. 차분하게 최시대 기수가 레이스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무리를 안 했습니다. 이 주행 재검이기 때문에 최시대 기수도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외곽 쪽 차분하게 마필 가는 대로 몰아주고 있고요. 큰 추진 없이 그리고 큰 체근 없이요. 결승선을 차분하게 통과를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향후 기대치는 있어 보이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주행 재검 시에 이상 없는 탄력 보여줬던 마필 돌아온 현표가 되겠습니다. 네, 돌아온 현표는 3세 때 유력한 3관마 후보 중에 하나였고 1등급 승급 이후에 3연승을 기록하면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던 경주마인데요. 돌아온 현표는 금주 일요일 부산교차 6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과연 지난 10개월의 공백을 깨고 복귀전에서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로에서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복귀를 중심으로 금주 시행되는 경주를 분석하는 베이스온 리플레이 시간입니다. 오늘은 금요일 1개 경주 그리고 일요일 2개 경주를 각각 선정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0일 금요일에 시행되는 7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18마리가 출마 등록을 했습니다. 선두권이 빠르게 그리고 선행, 선입, 추임마들이 좀 명확하게 가려지는 그런 편성으로 보시면 되겠고 현장 인기도는 프리케어라든지 그리고 남양타워 그리고 모닝바람새, 월드피스, 퀸스퀸 정도가 좀 가세할 수 있는 한 중급의 국내산 5등급 편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는 선행 마필들과 추임 마필들 간의 쟁쟁한 경쟁이 기대되는 경주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가요? 네, 22조 유충열 마방입니다. 국내산 5등급의 남양타워가 되겠습니다. 이 남양타워라는 마필은 직전 경주에 멋들어진 추입을 보이면서 입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직전 경주력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마필에 대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1300m로 펼쳐졌습니다. 3번 게이트에 다실바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선행력이 좀 빠르게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차분하게 다실바 기수가 선입전개하면서 레이스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외곽 쪽에서 선두권 공략에 나섰던 월드피스 그리고 선입전개를 하고 있는 썰트리 휴머가
내선 차분하게 레이스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안쪽에 1번 라파 축제와 이 언급드린 남양타워는요, 이 중후미권 차분하게 레이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선두권과의 격차가 좀 멀어지자 이 다실바 기수가 책칙을 계속적으로 동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갔던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 다실바 기수는 일단 4코너 돌 때까지 선두권에 붙이려는 의지를 제법 보여줬고요. 이 4코너 돌아 직선 구간에서 역시나 선두권과의 격차를 좁혀줬습니다. 계속적으로 왼측측, 오른측측 번갈아 가면서 측측을 대주고 있고요. 이 내선 쪽이 진로가 막히자 외선 쪽으로 마피를 빼면서 강한 추입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직선에서 가까스로 추입력을 발휘하면서 올라온 걸음으로 보이긴 하지만 여타의 상대마들의 전력을 본다면 이 남양타워의 걸음은 분명히 여력감이 남으면서 통과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남양타워는 직전 경주에 목 차이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큰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12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이 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페이스는 좀 빠르게 흘러갈 것 같은 그런 레이스로 짜여졌고요. 팬텀 블레이드, 담양장군, 그리고 기프티드 선, 아델스타, 원더풀 청해, 그리고 별무리까지요. 인기도에서 좀 저평가된 마필과 인기를 좀 모아주는 마필 간의 능력차는 이렇게 크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편성 자체를 중급 이상 정도로 보고 있는 편성으로요. 좀 박진감이 넘치는 레이스로 보이고요. 이 선두권과 뒤에서 올라오는 주로 흐름까지 당일 잘 살피면서 공략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네, 이번 경주에서는 경주마들의 컨디션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서 경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경주에서 가장 입상에 유력한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23조 한상봉 마방입니다. 자, 국내산 4등급의 별무리가 되겠습니다. 직전 경주에 국내산 3등급에서 이 강등을 당하면서 4등급 무대로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능성을 좀 보였는데 전형적인 실전 부진마였습니다. 원래는. 자, 그렇지만 이 마필의 이제 국내산 4등급 무대에서는 분명히 좀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고요. 일단 직전 경주의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자, 마필의 자세한 설명 계속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1200m로 펼쳐졌습니다. 7번 게이트에 이호식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발주력이 원래 이 별물이라는 마필은요. 이 데뷔전에서 선행을 나섰던 스플린터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차츰차츰 군이 올라갈수록요. 이 마방에서 좀 추입전을 펼치는 추입마로 좀 키운 그런 좀 마필의 주행 습성이 좀 변경이 된 마필입니다. 이 최후미 전개하면서 레이스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선두권에 빠르게 나섰던 마필들의 능력이 세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하게 레이스를 풀어가면서 이 선두권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이호식 기수입니다. 한 발을 쓰기 위해서 자, 이제 4코너 돌아 직선 구간으로 들어갑니다. 이 외곽 쪽으로 마필을 빼면서 이호식 기수가 강하게 좀 몰아주고 있습니다. 이 선두권에 나섰던 마필들이 완전히 지금 걸음이 좀 죽어가고 있고요. 이 외곽 쪽 그리고 안쪽에서 추입전을 펼칠 수 있는 마필들이 대거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호식 기수는 최외곽 게이트 직선에서 계속적인 측측으로 올라오고 있는 걸음이고요. 이 라스트에 한 발을 쓰면서 입상을 기대를 해봤지만 조금 아쉬웠습니다. 이 착순권에만 안착하면서 레이스를 마무리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별무리는 직전 경주에서 굉장히 폭발적인 추임력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칠 수 있을지 경주로에서의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는 12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3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그리고 사전 인기도까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20마리가 출마 등록을 한 혼합 4등급의 레이스입니다. 한 중급 편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급, 중하위군. 약간 기복을 보이고 있는 마필과 그리고 능력 마필, 그리고 선두권은 강하지 않습니다. 이런 마필들이 지금 짜여있는 20마필이나 대거 출전을
출전 등록을 했는데요. 인기도로 본다면 뭐 최근에 뭐 가능성을 계속 보이고 있고 능력 발휘하고 있는 성산질주, 그리고 미스터 스펜딩, 선추입이 자유로운 꼭대기, 그리고 뒷심으로 한번 올라올 수 있는 브라이트 어카운트라는 마필도 있고요. 뭐 BK 파크라든지 이 정도의 마필들이 좀 실전 변화를 보이면서 형군 입상할 수 있는 약간 혼전도는 한 중급 정도에서 중급, 중하급 이런 정도의 편성 강도의 편성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경주 역시 출전 신청한 마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입상이 유력한 경주마는 어떤 마필인가요? 10조 최기용 마방입니다. 국내산 4등급의 미스터 스펜딩이 되겠습니다. 이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페이스 속에서 레이스를 뛸 때 좀 더 나은 경주력을 보이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 직전 경주의 내용을 한번 확인하시고요. 마필의 부연 설명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1300m 중거리로 펼쳐졌습니다. 9번 게이트에 사토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선행력의 두드러진 마필들이 지금 몇몇도 나왔습니다. 이 선두권에 좀 강한 레이스였습니다. 이 선두권에는 최시대 기수의 6번 모닝파크가 좀 나서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 선위권에서 7번 위닝홀이 빠르게 가세를 하면서 레이스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 미스터 스펜딩에 기승했던 사토시 기수는요, 차분하게 레이스를 좀 풀면서 중후미권에서 슬슬 중위권까지 외곽으로 좀 가담을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토시 기수가 조금 무리를 많이 했습니다. 이 외곽을 도는 초강수를 두면서도요, 이 거리 손실이 있으면서도 이 마방에서 좀 강력하게 선두권에 무빙 승부를 걸어준 내용으로 일단 봅니다. 이 4코너 돌아 직선 구간으로 들어오면서요, 이 선두권이 빠르게 흘러갔던 이 모닝파크가 이 최선 버티기 들어가고 있고요. 이 선입전을 펼쳤던 제너럴과 위닝홀이 선입권 버티기 들어갑니다. 이 4코너 돌아 직선 구간에서 사토시 기수가요, 이 직선 추임력을 발휘하고 있는데 이 여타의 상대마들을 압도하는 추임력을 보이면서 이 여력감이 제법 좋아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상대마들을 여유롭게 따들이면서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미스터 스펜딩은 최근 3연속 입상에 성공하면서 4등급으로 승급에 성공했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주목하겠습니다. 이번 코너는 신마 포커스 코너입니다. 금주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 내용이 우수한 경주마를 선정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신마 포커스 첫 번째 시간에는 6조의 신현명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경주 전까지는 단승식 22.2배로 큰 인기를 얻지 못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면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냈는데 첫 번째 시간부터 이렇게 추천해 주신 마필이 우승을 차지했잖아요. 굉장히 뿌듯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첫 번째로 방송에서 좀 언급드렸던 신영명이 입상을 하면서 방송을 참조하신 분들께서 도움을 좀 받으셨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영명이 들어가서 기분이 좋았다기보다는요,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했고요. 2주차, 3주차 앞으로 계속 이어지는 방송에서요, 경마 팬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 그런 마필, 설명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부터 금주 주목해야 될 신마가 궁금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주도 활기차게 신마 포커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주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들 중에서는 어떤 경주마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외산 10만대요. 4조 임금만 마방에 외산 4등급의 허리케인 러너가 되겠습니다. 이 부마는 고스트 제퍼고요. 이 모마는 코팅 일레입니다. 마필 자체의 혈통적인 기대치는 아직 100% 검증된 마필은 아닙니다. 이 부마 쪽에서는 예전에 입상을 하고 상위권까지 좀 올라갔던 페르시아 왕자라는 마필도 있고요. 이 고스트 블론드라는 마필도 있습니다. 이 전부 다 이 선위권 뚝심을 발휘했던 그런 마필들인데요. 일단 이 마필은 이 540kg대의 거구입니다. 이 마필이 상당히 크고 밸런스가 좀 갖춰져 있는 듯 보입니다. 자,
자, 그렇지만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체중을 좀 많이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골격보다는 체중이 조금 더 나간다는 느낌이 받기 때문에 이 향후에 체중을 조금 더 빼면서 경주를 풀어간다면요. 이 향후에 사형 관리가 된다면 이 향후에 좀 더 뛰어줄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주행검사 시 내용 확인하시고요. 자,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21일 주행검사를 받았습니다. 2번 게이트에 이용호 기수가 기승을 했습니다. 초반에 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강하게 밀면서 이용호 기수가 선두권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주행검사를 2번 만에 통과를 했습니다. 이 첫 번째 통과를 못했을 때 이 주행 불량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이용호 기수가 이 펜스에 붙이기 위해서 이 선두권 공략을 빠르게 한 것 같습니다. 차분하게 레이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 골격 자체도 괜찮고 향후에 뭐 3선에서 5선 전개에 선입전을 펼칠 수 있는 마필로 보입니다. 이 4코너 돌아 직선 구간에서 이 체근을 하면서 직선 탄력을 붙여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망아지기 때문에 이 직선 탄력이 측직 반응도가 아주 원사이드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요. 자, 그래도 마필이 옆에 딱 붙자 지지 않으려는 근성은 계속 보이고 있고 부드러운 목스임도 갖추고 있는 마필이라 향후에 그래도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로 평가를 했습니다. 네, 허리케인 러너 앞으로의 향후 기대치가 굉장히 큰 마필로 주목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금주 데뷔전을 치르는 신마 중에서 또 주목해 봐야 될 경주마 어떤 마필인가요? 두 번째 마필로 추천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국내산 마필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6조 구용준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스토미 매직이 되겠습니다. 부마 모마 할 것 없이요. 아직까지 국내에 명확하게 혈통이 검증된 혈통은 아닙니다. 이븐 더 스코어라는 마필과요. 이 스토미 튜스데이라는 마필의 자마입니다. 국내에서 아직 제대로 활약한 마필은 없고요. 470kg대의 앞말로 약간의 스플린터 계열로 보입니다. 이 선두권에 빠르게 붙이면서 레이스를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이는데 주행검사 내용을 확인하시고요. 계속적인 부연 설명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 14일 주행검사를 받았습니다. 김원수 기수가 기승했고요. 5번 게이트에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선두권 빠르게 붙으면서 레이스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선행 스프린터 계열로 보고 있고요. 이 마체중은 470kg대의 앞말로 스프린터 계열입니다. 향후에 1400m까지 소화할 수 있는 밸런스를 좀 갖췄고요. 이 마체 골격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470kg대로 아마 데뷔전을 치를 텐데 향후에 한 480, 90kg대까지 나서도 좋을 만큼 단단한 골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두권 빠르게 움직이면서 버티기 들어가고 있고요. 여력감도 괜찮았고요.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에서는 단거리에서 항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마필로 보였습니다. 이 새벽 훈련 시에 스피드감도 좋았고요. 이 근성감도 우수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데뷔전 선두권이 강하지 않은 편성을 만난다면 충분한 입상권 도전할 수 있는 마필로 평가를 했습니다. 국내산 신마로요. 6조 구용준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스토미 매직의 주행검사 내용을 확인하셨습니다. 이 스토미 매직이라는 마필은요. 이 선행을 나설 수 있는 편성에서는 향후에 좀 기대치는 있어 보였고요. 이 주행검사 시에 제가 설명드렸다시피요. 한 470kg대의 앞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골격이 좀 커서 향후에 한 8, 90kg까지 나서도 될 만큼의 마필로 보이고 이 새벽 훈련 시에 스피드감도 좋았지만 이 탁월한 근성을 바탕으로 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아직은 망아지입니다. 어린 망아지긴 하지만요. 마방에서 사형 관리 잘 시키고요. 경주를 거듭할수록 좀 더 나은 경주력 올릴 수 있겠고요. 향후에 상위군까지 한번 올라가는 모습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산 신마 스토미 매직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새벽 훈련에서 좋은 모습과 근성을 보여준 스토미 매직이 데뷔전에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 경주로에서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금주 출전하는 경주마들 중에서 새벽 훈련이 우수했던 경주마를 분석하는 베이스 온 트레이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총 5두의 경주마를 선정해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선정해 주신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가요? 첫 번째로 추천드릴 마필은요. 26조 방동석 마방입니다. 외산 4등급의 쇼 머스트 고 온입니다. 직전에 꼴찌했습니다. 12착, 12마리 중 12착을 한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는 좀 무시하고 싶은 게요. 장기 공백 후에 출전을 했었고요. 이 장기 공백 후에 이렇다 할 발걸음을 보이질 못하면서 좀 부진한 성적으로 레이스를 마무리했던 마필입니다. 이제는 정상 출전주기 돌아왔습니다. 기본적인 능력은 출중한 마필이고요. 이 마필의 컨디션을 올리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구보량을 많이 올리는 겁니다. 이 몸을 많이 풀고 구보량을 많이 올리면서 서서히 지난주부터 구보량을 올리면서 컨디션 조율에 들어갔고요. 이 계속적인 병합 훈련으로 스피드와 근성, 뚝심까지 이 보강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직전 꼴찌입니다. 직전 꼴찌의 내용이긴 했지만요. 분명한 기대치를 갖고 좀 실전 변화를 염두할 수 있는 마필 쇼 머스트 고온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 머스트 고온은 10일 금요일 1200m로 시행되는 구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직전 경주 장기 공백 후에 복귀 경주에서 12위를 기록하면서 최하위 성적을 기록했었는데요. 정상 출전 주기가 현재는 돌아왔고 또 병합 훈련으로 컨디션을 회복하는 모습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쇼 머스트 고온에 주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경주마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두 번째 마필은 20조 최규용 마방의 국내산 3등급의 아이스 마린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연이은 대상 경주에 출전하면서도요, 이 마필의 능력을 분명히 좀 보여줬던 그런 전력입니다. 향후의 기대치도 있고 밸런스도 우수한 마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2달여 만에 공백을 갖고 나옵니다. 이 2달여 만에 공백을 갖고 나오지만요, 이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전히 하자 없는 훈련 시의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속구보 시의 경쾌한 발걸음도 보기 좋았지만 이 꽉 힘이 찬 그런 모습까지 보여줬기 때문에 2달여 만의 공백이지만 주목하시라 추천드리고 싶었고요. 기본적인 능력마기 때문에 향후 계속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는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스 마린은 12일 일요일 1200m로 시행되는 부산교차 4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아이스 마린은 작년 하반기 대상 경주와 특별 경주 4연속 출전하면서 우승 1회 그리고 준우승 2회에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었는데요. 이번 경주는 2달여 만에 공백기를 가지고 복귀하는 경주입니다. 하지만 새벽 훈련 내용이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도 주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경주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 어떤 경주마인가요? 세 번째는 4조 임금만 마방의 국내산 4등급의 팬텀 브레이드가 되겠습니다. 이 팬텀 브레이드는 지난주에도 추천을 좀 드렸던 마필입니다. 지난주에 추천을 드렸지만 한 주 좀 출전이 딜레이 되면서요. 이번 주 다시 한번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마필의 기본적으로 주기가 좀 딜레이 됐기 때문에 이 컨디션을 조율하기 위해서 구보량 많이 올려주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이 강한 의지를 갖고 월요일부터 습보로 강한 훈련 소화한 마필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도요. 의지와 훈련 시의 강도 그리고 탄력까지 하자 없는 마필이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팬텀 블레이드는 12일 일요일 1200m로 시행되는 부산교차 2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팬텀 블레이드는 지난주 출마 투표에서 탈락해서 출전이 한 주 딜레이된 모습인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 좋은 성적으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로에서의 활약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경주마 살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 어떤 마필인가요? 네 번째 마필은 33조 권승주 마방입니다. 국내산 5등급의 퀸스퀸이 되겠습니다. 이 퀸스퀸이라는 마필은 직전에 이 늘어난 거리에 출전을 하면서 좀 무너졌던 전력입니다. 이 마필의 순수 고유 능력은 출중합니다. 아직까지는 향후에 기대치를 가져볼 만한 마필이고요.
직전 경주 선행으로 좀 무너졌기 때문에 이 문제, 약점이 분명히 노출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방에서 지속적인 병합훈련으로 지구력을 보강해 오고 있습니다. 이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병합훈련으로 올려가고 있고 그 올린 내용이 훈련에서 분명히 성과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는 이 성과가 실전 변화로도 연결이 될 수 있는 마필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번째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퀸스키는 10일 금요일 1300m로 시행되는 7경주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퀸스키는 직전 경주에서 1300m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직전 경주의 부진을 만회하고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 결과 주목해 보겠고요. 이어서 마지막으로 다음 경주만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경주만 어떤 마필인가요? 마지막 마필은 19조 김영관 마방입니다. 이 국내산 6등급의 4나인즈가 되겠습니다. 이 마필을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이 19조 김영관 마방의 사양 관리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이 데뷔 초에 발주가 좋질 못했습니다. 이 발주와 동시에 후미권에서 그냥 따라가기 급급했던 마필인데 이 김영관 마방에서 꾸준하게 훈련을 임하면서 발주와 스피드 부분을 많이 보강을 했습니다. 이 문제점이 노출된 걸 김영관 마방에서 해결을 했습니다. 이 경주를 거듭할수록 이 선두권에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두권에 붙으면서 스피드가 좋아졌고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망아지기 때문에 이 지구력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첫 번째 약점으로 주목됐던 스피드 부분을 보강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보강하는 훈련 패턴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병합훈련으로 지구력을 계속적으로 보강해가고 있는 그런 마필로요. 좀 실전 변화를 염두할 수 있는 마필로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19조 김영관 마방의 4나인즈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추천해주신 4나인즈가 과연 이번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경주로에서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강호 전문위원과 함께 금주 시행되는 부산 경마를 빠르게 분석해봤습니다. 금주 금요일 부산 경남 지역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집니다. 맑은 날씨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추위가 누적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일요일 오후쯤에야 차츰 예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주 역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출전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금요일 10경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경주가 풀게이트로 시행될 텐데요. 혼전이 예상되는 이번 주, 경주마들의 컨디션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좋은 결과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리뷰앤프리뷰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